자, 그러면 배터리 얘기하려면 제일 재밌거든요. 지금. 최강조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2차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최강조선이라는 게 2차 전지를 상징하는 주요한 학자들이라는 게 우연치고는 재밌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네요? 네, 그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뉴스에 검색을 하셔서 최강조선 배터리 치면은 그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업계에는 좀 알려진 이야기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이끌 정도의 세계적인 2차 전지 배터리 학자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성들을 조합을 해보니 최강조선이 나오더라. 최 교수님, 강 교수님, 강 교수님, 조 교수님, 선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의 교수님이 나온다. 네 분 다 교수님이시군요. 네. 근데 이 네 분의 교수님이 이분이 다 창업하셨어요? 창업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런 기술 창업이랑 관련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창업하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디까지 갔고 어떤 분들은 요 단계에 있고 뭐 그분들 성함을 갖다가 사실 뭐 말씀해 주셔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얘기해도 크게 상관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시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세계에서도 되게 크게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서울대에는 2명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최강욱 교수님이 계시고 강기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최장욱 교수님. 최장욱 교수님이랑 강기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두 분 다 뭐 차세대 2차 전지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리튬 이온 전지보다 그 성능 단계를 넘어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음극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극에 집중을 하시거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차세대 기술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두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정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스타트업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 직책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선도하는 그 부분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기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회 이사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시기도 하고 또 선도적인 기업들이랑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정 지어서 이분이 뭐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 씬에서 제일 오랫동안 계신 분인데 네, 그분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유니스트의 조재필 교수님. 유니스트의 조재필 교수님이랑 한양대의 선양국 교수님. 선양국 교수님이신데요. 선양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기업에서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상용화나 사업화의 경험이 있으시고 학교로 오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창업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조재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셔서 CEO이시고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거의 1조를 넘었다. 1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이 학자가 계시다. 조선체각이라는 학자가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기업에서 바로 쓰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끄는 학자들이 창업하기 좋은 시점이 있었고 아니면 기업과 많은 어떤 기술 창업이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최강조선이라는 어떤 닉네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쪽으로 많이 관심도 있고 시간도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중간 과정에 거쳐야 될 이 데스밸리가 1개, 2개, 심지어는 3개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2차 전지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게? 절대 데스밸리가 없거나 캐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실은 그 2차 전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가 언제부터 배터리를 썼나라고 이 생각을 하면 사실 건전지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드라이셀이라고 하죠. 사실은 네, 이제 마른 형태의 전지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건전지는 되게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게 1차 전지예요? 네. 그러니까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처럼 무언가 3차 전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1차 전지를 구분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 가능하냐, 한 번 사용하고 마느냐.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끝나면 1차 전지고 다시 끝나면은 1차 전지고 버리는 거. 예, 끝나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1차 전지가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다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충방전이 가능한 부분이 2차 전지가 되는데 3차 전지라는 개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가 지금의 전지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누군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전지와 2차 전지는 이제 충방전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네. 1차 전지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 시대로 오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이게 산업 현장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이거를 아니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런 분야가 많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2차 전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기술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위기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글에 여러분이 2010년대 초반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전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 시절에 2차 전지 사업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경에. 예, 2010년 전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분명히 잠재력이 있고 언젠가는 2차 전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계속 확보하고 시장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서 ESS 사업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크게 해서 수요를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의 성장이 아직 가시적이지 않았을 때 그런 매출처를 정부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생존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인 테슬라가 등장을 했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막 개발했을 때 지금처럼 막 엄청난 전기차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예, 예를 들면 당시에 테슬라가 처음에 막 그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유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뭐냐면 그런 팝송처럼 한번 히트를 하고 사라질 유행이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리차드 뮬러라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라는 책을 써서 되게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그 리차드 뮬러 교수님도 본인도 되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시자 제자 중에 노벨상을 받은 분도 계시는 되게 학계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에서 로드스터를 보면서 그게 아마 201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는 그냥 한낮 열병에 걸린 것 같다. 이 시장은 금방 죽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항상 경계에 있던 기업이 맞는 것 같아요. 경계라는 건 하여튼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고 이 주변에 그런 뜻으로 경계선이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 주변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니치 마켓의 그 경계에 있고 주류 시장에 못 가는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의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망하는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로드스터라는 비싸고 고성능의 그 포르쉐 같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전기차를 사도록 했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델 S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처음 나왔죠. 모델 S도 1억이 훨씬 더 넘었고 1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기본 체격을 한 다음에 대중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모델 3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모델 3를 얘기했을 때는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량 제조에 되게 실패를 오랫동안 해서 돈 많이 썼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담잠 안 자고 자기가 야전 침대를 두고 침낭 두고 선두 지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온다라고 하고 현대차도 당연히 많이 뛰어들고 또 유럽의 독삼사도 전기차를 하고 중국에 있는 BYD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전기차들의 전환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시점이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어떤 수요처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역시 최근 5년, 좀 길게 보면 10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분야다. 네. 그러니까 10년도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별도로 분리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 그쵸. 그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와 그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별도의 이슈긴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LG화학의 하나의 사업부였고 별도의 독립법인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자체가 별도의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법인으로서 별도의 기업 체계로 가는 게 장기의 존속성이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201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시장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그만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를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그거를 치고 나간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치고 나갔다는 거고 또 재미난 거 하나는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 리처드 윌러 그분 말씀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그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이신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예측에는 실패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계가 더 먼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가와 기업가와 전문가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가 너무 크리틱만 자꾸 하면 그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고 근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그거를 끌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둘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하여튼 재밌는 건 로드스타라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번에 방송할 때 제가 이제 박상진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인가 이종관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지구상에 나가서 스페이스X를 타고 나가가지고요 지구상에서 돌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그거 로드스타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로드스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지금 우주 공간을 얘가 지금 노래 틀어놓고 다니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재미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이야기는